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좋았어요. 고용도 탄탄하고 서비스업 지표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앞서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굿이즈 배드 시장에서는 그렇게 작용이 됐던 것 같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오늘은 이렇게 있다가 우리 송재경 대표님하고 지표 펀더멘털 것이 좀 살펴보는 날이겠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좀 찝찝하네요. 어떤 게 찝찝해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네, 예. 뭐 유로존 쪽도 이렇게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고 해서 예전에 참 한 8회쯤에 프로야구 보러 갔을 때 결국 그 팽팽하던 승부에서 한 2점 앞서길래 8회 초에 네네. 그냥 차 빼기도 힘들고 일어서야겠다 싶었는데 끝날 때 나가면 놀리니까. 근데 8회 말에 또 투런 홈런이 나오네. 그래서 못 일어나신 거죠. 예. 이게 잘못하면 연장 가겠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날 12회까지 갔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래 되면 큰일 나는데 대충 잡혔나 싶었는데 아니다 하면은. 근데 사실 미국은 뭐 경기가 좋다 보니까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해도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 뭐 유로존이나 아니면 신흥국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걱정이죠. 예. 예. 그리고 젠슨 황도 한계를 느끼나 봅니다. 시장은 계속 더 보여줘, 더 보여줘. 블랙웰 다음 뭐니 이러는데. 진짜 루빈 아키텍처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심심한 기조 연설이었다라는 평가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도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는 게 네. 첫 결혼 기념일은 무조건 짜장면으로 시작해라 이러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다운그레이드는 힘들죠. 그러니까. 네, 현명하신 분이셨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이렇게 미리 좀 썰을 풀었습니다만 오늘은 송 대표님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별 탈은 없어 보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표도 그렇죠. 좋고 뭐 이러이러한데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더 달리기는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 네.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뭔가 정말로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네. 문제는 여기서 더 많이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예. 더 많은 걸 말씀 주신데 젠슨 왕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더 많은 걸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에는 이제 점점 좀 힘에 붙이는 단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따 보겠지만 글로벌 변수들 중에 지금 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맞아요. 예. 국채 금리가 네.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들을 좀 뭐랄까 억압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올해 봐야 될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5% 넘어서 6%로 가느냐 여부. 이거를 우리가 꼭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위험 변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가장 같습니다. 큰 위험 변수다. 아니 간밤에 30년물도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경기도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물가 변수, 네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더하기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기간 프리미엄. 지금 미국의 지금 신임 재경부 장관, 네. 재무장관이 단기 지금 국채를 장기 국채를 찍어서 다 롤오버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전부터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만일 현실화된다면 사실은 정말로 5, 6%대로 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런 느낌에서는 지금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더 최고점으로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자체가 미국 금리가 심상치 않다라는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제법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 채수익률이. 지표가 뭐 한 2억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말씀 주셨다는 대로 무슨 고용 지표니 PMI니 뭐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변수도 있지만 네. 물가에 대한 우려 더하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급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지금 장기물 공급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 자체 이 두 개가 시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 중요한 상승 압력 작용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전까지는 뭔가 좀 증시 자체의 좀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뭐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변수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연초에 제가 이제 기사를 예. 쭉 검색하다가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올해 네. 변화를 크게 줄 수 있는 5가지 변수를 예. 선정을 해서 예.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아시아 주식 시장의 5대 변수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뭐 일단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잘 돼야 낙수 효과. 사실은 중화권 나라를 제한 홍콩이나 대만 뭐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잘 성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 관세.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1월 20일 날 사실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할 건데 대체 얼만큼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얘기는 되고 있지만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미국 관세가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지금 가장 어젯밤새 우려로 봤던 미국의 금리 경로. 이게 생각보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강달러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지속 여부 연결이 돼 있고 네 번째로는 일본은행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지금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1월 달에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당장 이 실물 경기에서는 엔화 강세로 가는 것이 수출 경쟁국 간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쟁국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소위 수출 단가의 싸움의 이슈도 있고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엔캐리 청산 이슈 이것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가 선정한 게 한국의 위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이걸 아예 5가지 변수 중에 하나를 꼽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이건 거의 그들이 보기엔 여기 지정학 리스크에 가깝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역대급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어서 투자자들이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주변국들은 이게 서로 우호국이기도 하지만 경쟁국이기도 하잖아요. 아,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좀 잘 안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변수가 올해 그런 우리 그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가격의 변동성, 방향성을 크게 좌우할 5가지 변수다. 이 이유를 좀 하나씩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중국 경기 부양책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잘 생각해 보시면 2021년 초에 고점을 찍고 예. 재작년 말까지 거의 내리꽂았죠. 3년을 급락을 하다가 작년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네네. 중국의 S&P 500 같은 게 CSI 300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하이, 센젠 섞어서 300개 만든 지수죠. 지금 하늘색 선이 급등을 했어요. 이제 이거 급등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것들이 나타났고 보통 그게 효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어닝스 서프라이즈, 어닝스 샥 하듯이 네네.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잖아요. CT에서 발표하는. 네. 결국은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경제 지표 대비 실제치가 얼마큼 나왔느냐. 보시면 붉은색 선이 확실히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지수가 조금씩 위로 우상향하는 게 보이고 있고, 근데 CSI 300이 사실 기대감 때문에 먼저 튀었다가 최근에 약간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사실은 급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의 폭은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해 지금 이후에 뭐 지금 3월 달에 미국의 양회, 중국의 양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은 중국의 경제 그 부양책이 얼마나 강력하게 효과를 낼 건지 여부가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개인적으로 중국 부양책 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려가 더 크십니까? 이게 이제 딱 이제 뭘까 기대 반 우려 반 이게 기대 반반 반, 우려 반. 반반인데 생각보다 이전에 비해서는 효과가 팡팡팡 안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실제로는 여력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뭐 굶은 거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 대국이고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왜 그러면 지금 중국은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 금리도 낮추고 지방 정부한테 채권 발행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가 왜 없냐를 저도 이제 이유를 찾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실질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낮아졌다. 아, 그래서 실질 금리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를 제가 봐서 이제 이 네. 차트가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 실제로 중국은 직접 금융 채권을 찍어서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사오는 것보다 사실은 은행 대출 금리가 더 여전히 좀 예.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대출 금리에서 GDP 디플레이터 보통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보통 그러니까 소위 가격 지수, 물가 지수를 표현하는 게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있잖아요. 예. 이 두 개를 더하고 나머지들 다 더한 게 GDP 디플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GDP 물가 전체를 나타내는 거는 실제로는 GDP 디플레이터인데 이건 엄청 구하기 어려워서 분기 한 번 정도 구하기 때문에 예. 잘 안 쓰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지금 중국이 6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PPI가 워낙 안 좋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 정도 낮춰갖고는 실제로 실질 금리는 지난 한 10여 년간 거의 20여 년간의 최고점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 경기를 좀 더 부양시키려면 좀 더 금리를 빠르게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효과가 좀 미미해 보이는 생각보다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올해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그 효과들이 그 움직임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중국의 그런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을 봤을 때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는 중국의 수출주보다는 중국의 내수, 소비 관련주, 우리나라도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올해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삼성전자 24년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출액 사실 시장 컨센서스는 77조 원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75조 원,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로는 3.6%가량 하락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 이상 올랐고 전분기 대비로는 5%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가 8조 9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6조 5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로는 27.5% 떨어진 거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0%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29% 하락했습니다. 일단 오늘 컨센서스 대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좀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미 이전에도 증권사에서도 많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선 반영된 거라고 하면 다행이고 글쎄요, 어떨지 오늘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 기존에 발표됐던 잠정치에 대한 최종 확정치 성격이죠. 오늘 나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잠정치입니다. 4분기 잠정치 처음으로 예, 4분기에 잠정치. 처음으로 나온 거다.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게. 예. 이 일단 이렇게 발표하고 숫자만 발표하고, 발표하고 네. 이달 말에 가서, 가고 이제 실적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부문별로 나오고. 그렇죠. 예, 거기에 예. 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건 예. 그때 되는데 저 정도 숫자면 원래 아까 봤지만 우리 컨센서스가 한 2주 전에는 8.5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제일 낮아진 게 7.2조 원이었는데 네. 6조 5천억이면 이 정도면 좀 샥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일단 꺾여버렸네요. 그래프가. 예. 그래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오늘은 좀 영향을 네. 그러니까 전분기 같은데. 대비로도 많이 떨어졌고. 예, 이 영향을 좀 예. 받을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장해서 실제 주가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네. 거기다가 밤사이 또 미국에도 반도체 주들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어제도 젠슨학 예. CEO가 기조연설했는데 원래는 그렇죠. 거기에 삼성 예. 메모리가 들어갈 그러니까요. 거라 기대했는데 했는데 마이크론이나 꺾 그러니까요. 그냥 못을 박아버려서 작은 희망마저 그냥 꺾어버려갖고 젠순왕이 삼성전자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니 그래도 또 그 HBM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곧 콜테스트 통과가 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계속 작년 한 6월인가 5월부터 바람은 엄청 넣어주면서 예. 삼성전자 언급하면서 실제로 안 넣어주니까 좀 뭐랄까 좀 야속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콜테스트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데 발열 문제가 역시 문제가 같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번에 CES에서 AI 관련된 하드웨어에서 가장 큰 거는 전기를 좀 줄이고 네. 싶다. 전기 소비를. 근데 대체적으로 AI 센터에서 전기가 100이 들어가면 60이 그 CPU를 그 GPU를 돌리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40%가 그 발열을 막는 네. 냉각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기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GPU와 HBM 자체의 발열 문제가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블랙웰도 좀 발열 문제가 초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발열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전기가 무한대로 들어가고 성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래서 아마 설계 이슈 얘기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어쨌거나 지금 향후의 모든 싸움들은 발열 이슈를 잡는 거 이것이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냉침이니 뭐 이런 액침이니 뭐 이런 소위 냉각시키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것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쪽으로 공학적으로 워낙 뭐 무식해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데 잘할 것이다. 설계는 엔비디아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건 아니에요? HBM 우리가 해야죠. HBM은 네, 뭐 SK 하이닉스가 하고 삼성전자하고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붙여놨는데 생각보다 발열이 많이 나온다 문제 이런 거죠. 그래요. 저기 아까 그 중국 얘기 조금만 더 네네. 하자면은 지금 대표님 달러 위안 환율은 보고 있으면 요거 아주 아슬아슬한 게 요 한 7.335 그렇죠. 정도에서 큰 흐름으로 보면 한 번 막혔고 두 번 막혔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시도인데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다가 이거 이제 1달러당 7.35 위안까지 열리면 이게 많이 갈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저는 왠지 트럼프 취임 이후 실제 관세 관련해서 뭔가 윤곽이 잡히면은 위안이 추가 약세든지 아니면 뭐 이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횡보를 하든지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튈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요 아까 두 번째 요소 관세 정책 미국에 어제 또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무슨 기사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까지 했던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결국은 뭐 전 세계가 트럼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네. 전 세계 네. 1등 기업들이 다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트럼프가 이게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사실은 재선되고 있는 거고 트럼프의 성격이나 뭐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비해서 지금 어닝스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에 CEO나 CFO들이 트럼프를 언급하는 횟수가 과거에 트럼프가 처음 나왔을 때만큼 여전히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도. 근데 사실은 저건 미국만 그래서 그렇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기업들을 똑같지 않겠습니까? 더 심하면 더 심할지 덜하지 않을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것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마지막 무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그냥 위안화 약세로 휙 보내버리면 관세 10% 올리면 위안화 10% 약세 만들면 네. 금방 소위 말해 똔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예. 이제 그 소위 그 감쇄가 되는 네.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은 그 특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본시장에는 사실은 많은 또 변동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소위 이제 그 자금의 유출입에 있어서 훨씬 더 격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는 말씀 주신 대로 최대 약세로 좀 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러게요. 우리나라 원화 예, 대비로든 예, 예. 뭐 유로화 대비로든 그것을 표현한 것을 보면 지금 역대적으로 꽤 낮은 강한, 수준, 예, 강한 강하죠.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환과에 있어서는
관리를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환율 전쟁 이런 얘기를 되게 좀 뭐랄까 호사가들처럼 얘기 예. 많이 하는데 네. 그것은 정말로 마지막 카드지. 이런 표현 좀 너 죽고 나 죽자. 그 정도 갔을 때 포기하고 하는 거지.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지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차하면 그냥 국채 팔면 돼요. 사실은 그럼 심각해지긴 하겠지만 굳이 위안화 약세 안 가고도 사실은 위협할 수 있는 카드가 중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 오히려 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는 트럼프가 원하지 네. 나머지 국가들이 강하게 원하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2의 소위 그 플라자 합의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후에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20일인데 그 지난 일기 때랑 비교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2017년대 오히려 관세를 한 게 아니라 그 감세 쪽 이게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그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17년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8년도에 좀 조정이 있었고 올해는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죠. 예. 네, 예. 이제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건 요 차트를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작년 제가 그 12월 달에 여기 마지막 방송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을 거다. 네네. 제가 미국은 좀 걱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 중에 하나가 저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질문 문항 중에 보통 이제 일자리 물어보잖아요. 네. 컨퍼런스 예. 보드는 예. 이제 일자리 구하기 쉬워 나빠 이제 성재 실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 질문이 있거든요. 예. 그걸 질문했을 때 이제 그 레벨이 지금 트럼프 1기 출범하는 17년 초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만 올라갈 거야. 2명은 걱정돼. 그런 정도로 기대감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고 사실은 주가가 샥 날아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3명 중에 2명이 주가가 좋을 거야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그때와 거예요. 상황이 좀 반대네요. 지금은 대부분이 주식을 꽉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예. 우리나라 연기금들도 다 미국 예. 거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돈들이 다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뭔가를 더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가 우상향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제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70%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또 다시 올해 또 다른 20% 상승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 올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조심하자는 측의 그 근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연준 이제 통화 정책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국 10년물도 지금 거의 4.7 가까이 올라선 상황이고 뭐 2년물, 30년물 다 올라고 실제 또 응찰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간밤에 보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찍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결국은 올해 최대의 지금 리스크 하나 변수는 미국의 10년물 금리다. 예. 제가 말씀드렸고 5%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어젯밤에 거의 4.7 가까이 네네,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5%가 근방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 5%가 왜 중요한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사실은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의 낙관론을 펼쳤던 분들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상승한 건 일시적이고 앞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대답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중국 경제 서프라이 지수 보듯이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작년 10월부터 꺾여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차트에 보시면 저기 주황색 저 색깔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선이 좀 우하향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통상 이게 10년물 금리하고 가장 같이 움직임을 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내려오면 10년물 금리도 떨어질 거야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지금 10년물 금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아까 그 연장전 그 야구 12회 뭐 말씀하셨듯이 예.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는 작년 여름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한 물가 예측치보다 각종 지표들이 더 높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거의 반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12월 FOMC에서 연준에서 내년도는 우리한테 너무 완화책을 기대하지 마라고 얘기한 이유가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떨어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는데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올해 상반기 내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배팅이 점점 더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은 올해 관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와 수급 결국은 10년물 국채 수급 공급이 많아질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5%가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2,492포인트고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1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금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모습. 이었는데 지금 호가에서는 0.3%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55,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밖에 SK하이닉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갈 걸로 보이죠. 호가는 99만 2천 원, 현대차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2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상승 출발 예상되죠. 기아가 0.7%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99,8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5,100원. KB금융이 0.2%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85,800원, 네이버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2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1만 5,300원, HLB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2,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3만 7,500원,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0.5%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 클래시스 아직까지 지금 호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NK미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 조금 전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실적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10.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3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직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18%, 29.19%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시 7조 원대를 밑도는 6조 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10조 원 안팎까지 예상됐던 전망치가 7조 원대로 낮아졌음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겁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주력인 이 DS 부분, 즉 반도체 사업 부문이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메모리 부문의 부진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또 정체 국면에 있는 하이엔드 시장 내 입지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4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세 여파가 삼성전자에 집중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비메모리 부문도 AI와 HBM 중심 생태계에서 소외돼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역시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예년에 비해 낮아진 영향이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반도체가 부진할 때마다 버팀목이 됐던 모바일 부문에서의 신작 효과가 없었던 것도 부진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의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또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고 오늘 양시장은 일단 좀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네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동시효과 정도면은 네. 정말 선방이죠.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떨어진 거 대비로. 뉴욕 증시 떨어진 예. 거 하고 무슨 MSCI 한국 지수나 야간 선물이 저거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좀 오늘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걸 시사했는데 동시효과 수준이라면 정말 다행이겠는데 또 한번 열어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것도 점점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양상인데 어떤 거요? 아니 지금 이제 예상가도 이제 자꾸
야, 삼성전자는 어제 55,400원인데 저기서 밑으로 1,000원 이상 더 빠지면은 또 차트가 깨지는데. 아, 오늘 좀 봐야죠. 좀 근데 봐야죠. 삼성전자는 뭐 실적이 좋았을 때 그렇다고 주가가 화답하는 뭐 그랬던 경우도 것도 크게 아니지만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참 어렵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돌고 있으면서 사실 뭐 하이닉스는 정배열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이지만 얘는 지금 이제 정배열로 돌아설까 말까 하는 중에 이래저래 실적도 안 받쳐주고 젠슨황도 조금 듣기 나름이지만 그냥 뭐 그게 립 서비스라고 대표님 보시기에 그게 립 서비스입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젠슨황이? 어장 관리 뭐 이런 거. 장관리. 아니 그 느낌 있죠 왜? 저 뭐야 나 이렇게 자꾸 우리 사귀자 하는데 뭘 확답을 안 주면서 나 너 싫으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아예 미련 끊고 딴 데 알아보겠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맞벌이를 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 지금 나도 좀 블랙에서 열나서 이게 큰일 났는데 너까지 열나면 어떡해. 우리 둘 다 열을 낮춰야 돼. 열 낮은 다음에 나한테 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건 많은 남자들의 그 고민인데 네. 어느 날 아내가 딱 정색하고 물었을 때 여보 나 일하러 나갈까 했을 때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그건데 무슨 어떤 소리? 의미에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그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갈 테니 당신은 집에서 그거 하고 애들 잘 키우고 뭐 건강 관리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요즘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네, 좀 그럼요. 그래요. 예, 왜냐면 여성분들도 뭐 자기 그럼요. 개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맞아, 사회적 맞아, 지위에 맞아, 대한 맞아, 욕심이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그럴 때 나가서 일하는 거 응원해주는 남편을 또 원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르죠. 케바케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렇죠. 맞아요. 자, 뭐 어찌됐건 지금 오늘 양시장 보니까 좀 반도체주가 오늘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호가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조선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어떨지 좀 궁금해지네요. 뭐 사실은 또 연초에 워낙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또 세게 좀 한번 달렸잖아요, 사실은. 예, 예. 특히 저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까지 올라가다가 뭐 한 8%대로 월요일 날 상승 마감한 걸 보고 힘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저 안에서도 여전히 좀 양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엔비디아 주가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은 아직 적어도 올해까지는 HBM과 관련된 그러한 수요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결국은 주가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조정받았지만 외국인들이 강하게 지금 사실은 소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순매수를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이 산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올해 연초 들어서 밸류에이션도 싸고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게 거의 확정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 싼데 제일 먼저 살 거는 옛날 같으면 삼성전자를 샀겠지만 지금은 싸다고 지금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가 네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서 밸류에이션도 싸고 실적도 좋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는 게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그러게요. 그런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서 경기 지표가 좋다 보니까 그 미 연준 다음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좀 늦춰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사실 그 전에 고용에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발표되는 네. 고용 지표가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의 5% 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채권 투자에도 중요하지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상당히 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그 X축이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저기 붉은색 박스의 맨 왼쪽이 5%된 거고요. Y축이 뭐냐면 수직으로 돼 있는 Y축이 주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정반비례하는 건데 왼쪽 결국은 5% 미만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고 나면 그러면 금리가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때부터는 반비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62년부터 상당히 긴 기간이 있죠. 이거는 거의 한 70년과 관련된 그런 지금 차트인데 결론적으로는 특히 5% 넘은 직후에 보시면 반비례의 관계가 엄청 강해집니다. 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 서학개미 분들은 상당히 네.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이것이 장기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자, 나타나는 거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고용 지표라든지,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상황이었고 또 서비스업 경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경기 호조가 오히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 가까이 올라서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 하락합니다. 2,481포인트, 코스닥도 0.6% 떨어집니다. 71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네요. 54,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3% 하락합니다. 192,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1.8% 상승하면서 주가 100만 원 선 또 회복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0.2% 올라갑니다. 21만 1,500원. 그리고 기아가 0.6% 올라갑니다. 99,6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상승합니다. 184만 4,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45,450원. KB금융이 강보합권으로 85,700원. 네이버가 0.7% 하락하면서 2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3%가량 올랐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좀 물량들이 나오네요. 지금 2%가량 떨어집니다. 31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하락으로 11만 5,700원. HLB가 0.6% 내림세입니다. 7만 8,4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네요. 에코프로는 0.8% 하락합니다. 6만 1,9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2% 하락합니다. 23만 7,000원. 삼천당제약이 0.5% 하락합니다. 15만 9,700원. 자, 그리고 레인보로보틱스 3% 약세고 리가켄바이오가 0.6% 떨어지네요. 12만 4,200원. 휴젤이 1% 하락합니다. 26만 8,500원. 클래시스도 0.58% 하락하면서 5만 1,500원이고 엔캠이 0.5% 하락 14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좀 바이러스 감염병이 증가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수젠텍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지금 주가는 10,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오상헬스케어도 2.5% 올라가고요. 랩지노믹스도 2.7% 상승하면서 3,810원, 엑세스바이오도 5% 강세 6,910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이 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9% 이상 올라가면서 2,6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코바이오메드도 4.8% 올라갑니다. 1,680원. 차백신 연구소도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도 2%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시약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조선기자재 쪽도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한화엔진이 지금 19%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50원이고요. HD 현대 마린엔진도 5.8% 강세입니다. 지금 25,500원. 자, 한화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그리고 인화전공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한국카본 0.4% 소폭 올라가고 성광밴드가 2.9%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케이프, 삼영엠텍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기자재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냉각 시스템 쪽은 액침 냉각 쪽 지금 워트가 6.8% 강세입니다.
9,470원, K인솔도 5% 상승, GST, 한중, NCS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278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21억 원, 그리고 기관은 21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0억 원, 36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이런 50전 상승한 1,45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장 보니까 양봉이네요. 예. 아니 지금 막 정민앵커 막 하시는 중에 네. 두루두루 봤는데 네네. 강하네요 우리 시장. 예. 전자도 안 밀릴라 그래요. 저는 오늘 오히려 전일 대비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삼성전자 이럴 줄 몰랐냐 하는 반응인데요. 왜냐면 근데 실적에 연동돼서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실적 좋았을 때도 딱히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야, 지금 우리 방금 우리 정민앵커의 어떤 눈빛과 어떤 표정을 한번 잡아주셨어야 되는데 이 삼전 주주의 그 뭐랄까 회한이 느껴지는 멘트였거든. 실적 언제 제대로 반영했냐. 네. 뭐. 근데 이런데 실적 안 좋았다고 반영하면 화나죠. 그렇죠. 네. 실적 좋을 때 좋다고 반영 안 실적 했으면. 좋다고 못 갔던 주식이 네, 실적 안 나쁘다고 좋다고 빠지면은 떨어지면 화나죠. 많이 섭하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하네요. 두루두루 업종별로. 와, 오늘 또 한화 오션이 날아가네. 20%. 아니 엔진, 조선주는- 한화 엔진. 예, 어제는 조선 오션이 예, 가더니만. 참 이게 트럼프 말에 의해서 많이 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미국이 중국 대비로는 그 조선 쪽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 이런 발언을 하니까 뭐 조선주가 날아가고 또 오늘 조선 기자재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행정명령하는 것 중에 예상되는 게 에너지 예,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환경 보호 때문에 못했던 천연가스 개발, 네. 그다음에 석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이런 개발을 좀 쉽게 해주면서 많이 생산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전에 소개시켰던 스캇 베젠슨의 333 정책 중에 마지막 3이 300만 배럴, 일 300만 배럴 추가 생산. 네. 그거 다 연동돼 있는 게 지금 에너지를 예.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겠다는데 생산만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수출을 하려면 LNG 선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사실은 연결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타격을 받을 만한 미국 장이 적지 않게 빠진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오늘만 이런 게 아니고 은근히 보면은 산타랠리 한참 방송에서 언급되던 크리스마스 전후해서부터 우리 장이 상대적으로 저는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대표님.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어떤 그 기재에 흐르는 배경이 뭘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강한 거. 우리가 그렇게 야속하게 느끼던 외국인한테 여전히 답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한테. 사실 외국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셀코리아라고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은 셀코리아가 아니라 셀 삼성전자였다라고 좀 셀 삼성전자.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 구분을 열어보시면 작년에 연초 이후에 여름까지 참 장 좋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한 5조 원 가까이 샀었는데 그 이후로 7월 초 피크 치고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팔았어요. 셀코리아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 20조가 뭐였냐면 삼성전자를 셀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샀다가 어허. 그 10조 순 산 거를 다 팔고 더 팔았어요. 10조를. 그래서 예. 마지막에 마이너스 10조로 끝났거든요. 예. 플러스 10조가 마이너스 10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고점 대비 20조가 빠졌는데 그 사이에 연초부터 작년 여름까지 샀었던 나머지 종목들은 연말까지 끝까지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매수가 12조나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녹색선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순매수는 거의 12조가 쭉 유지가 됐고 예. 올해 들어와서는 심지어는 저게 12월 달에 계엄 사태, 탄핵 정국 엄청난 난리를
잡히는 상황에서도 저걸 유지를 했거든요. 어허. 그리고 올해 지금 들어와서도 적어도 지금 그 영업일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더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 놓고 본다면 지금 적어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는 셀코리아가 작년 하반기에 전혀 아니었다. 셀 삼성전자였고 심지어는 올해 들어와서는 영업일 기간 중에 삼성전자조차도 순매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서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갔었지만 이게 1,700원, 1,800원 가는 이 시나리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주가는 역대급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 양쪽에 그러니까 리스크 리턴에 대한 두 가지를 보면은 리턴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주고 있다. 리스크, 환율 위험 리스크는 상방이 생각보다는 제한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그 가능성은 꽤 열려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통화별 등락률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뭐 엔도 그렇고 무슨 뭐 스위스 프랑, 파운드, 유로 할 것 없이 전부 달러 대비 약세인데 우리 워낙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최근 일주일은. 그러니 최근 일주일만 살펴봤을 때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제일 많이 보인 건 러시아 루블이고 그다음이 브라질 헤아라고 우리가 워낙 많이 빠졌던 지금 워낙 통화들이 많이 빠졌던 통화들이 다시 또 강세로 좀 돌아선 예, 거죠.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지금 1,500원 넘어갑니다 소리가 바로 불과 한 보름 전만 해도 그걸로 온통 막 유튜브에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1,453원, 1,400원대 중반. 그렇다면 이게 1,400원대 초반 내지는 이게 지금 봐서는 1,350원 이게 조정이 제대로 나오면은 1,350원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뉴스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환율이 더 안 가요, 위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반영해서 엄청 빨리 12월 빨리, 한 달에 엄청 올라온 것이 네.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소장님 기대만큼 1,300원대로 완전히 빨리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외국인들이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은 1,450원에서 70원대에 사도 이것이 1,600원, 700원 갈 거를 생각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죠. 여기서 그냥 유지만 되면 네, 주가만 네. 올라가면 그 주가 올라간 걸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시장이 빠진 것보다 사실은 환율이 올라서 빠지게 더 컸거든요. 네. 시장은 10% 빠졌는데 환율이 14%더 빠져갖고 합쳐보면 22%, 20 몇 퍼센트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에서의 리스크가 작년에는 엄청 컸다면 올해는 현재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환율에 대한 위험은 생각보다 낮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아시아 증시 역류해줄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그 일본 금리 인상 여부라든지 엔캐리 재청산. 그러면 이제 달러엔 환율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제 일본 은행이 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네.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네, 네. 높아지고 있고 혹자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 12월 달에 일부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시바 시게루하고 우에다 총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트럼프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아하. 오히려 그러면은 엔화를 좀 약하게 만들어 놨다가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그때 엔화 강세로 가도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 약세, 엔화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바게닝 칩 차원에서도 그렇게 아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월 달부터는 그 엔화 강세로 갈 가능성 충분히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1980년대, 85년도 1월 1사분기에 플라자 합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강제로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미국이 다 손목 비틀어 갖고 나머지 국가들 네, 유럽이나 네. 일본이나 다 지금 그 자국 통화들을 강세로 만들고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그때 합의하면서 빠졌는데 그때를 플라자 합의 때 그 직전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엔화 약세 수준이 그 당시 플라자 합의 직전 수준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약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4년 동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달러를 약세로 돌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래서 누구는 이거를 이제 제2의 무슨 뭐 트럼프 타워 합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던데 그런 걸 꿈꾸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약달러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할 건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90년도 이후에 약달러는 미국 시장 약세입니다. 항상 연결됐고 그것이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 강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는 약달러를 통해 갖고 수출 많이 해서 미국 시장이 더 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자본시장은 역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어서 그것이 트럼프한테는 부메랑이 될 수 있고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빨간 자막이 한 두 개 정도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1월 27일 그 구정 연휴 사이 껴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 예, 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 네, 결정이 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또 무슨 뭐 IPO 무슨 빨간 자막 하나 있었는데 K뱅크 IPO 연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연기했는지는 안 나오고요. 예, 뭐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보통은 이제 IPO로 연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워낙 또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IPO를 시장 상황 개선되면 다시 재추진한다는 시장 상황 개선되면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어찌 됐건 우리 국내 증시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고 또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이 더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럼 왜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뭔가 한국 시장은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이에 외국인들이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 시장이 야 이렇게 싼데 지금 여기서 팔아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세계가 저희 향후 12개월간 벌게 될 이익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로 거래되느냐 이게 이제 선행 PER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지수가 이제 미국이 한 70% 섞여 있는데 세계 지수가 대략 한 18배, 19배로 거래되는데 지금 대만이 높은데 한 17배 거래되고 아시아 태평양이 한 14배 거래되고요. 중국이 심지어 우리보다 낮았었는데 중국이 높아져서 10배 거래했는데 우리나라는 8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수에 비해서는 반도 못 가고 있고요. 사실 네. 거의 이제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낮아져 있는 아시아 태평양의 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 소위 이제 저평가 영역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 환율만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